문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미술의 담론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3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80년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80년대의 연구팀은 4명이 하고 있는데요. 저와 그 다음에 80년대 민족미술운동, 소집단운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길 미술평론가, 경기도 미술관 학예연구원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주의 미술은 이선영 미술평론가께서 맡아주시고 있고, 또 80년대 중후반부터 대두됐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임산 동덕여대 교수분께서 맡아주시고 있으며, 저는 동양화 또는 한국화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6분기로 80년대 미술을 다시 보고 또 80년대 미술에서 쟁점이 됐었던 논쟁들을 한번 검토하면서 기존의 미술사에서 탈락됐거나 또는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혹은 기존 미술사에서 한번 우리가 그 행간에서 빠져있거나 주목해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더듬어보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총 6분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 지난 1분기 때는 저희가 80년대 미술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총체적인 조망을 한번 말씀드린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은 보다 이제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서 80년대 이제 운동으로서의 80년대라는 제목하에 4분야로 나눠서 각각 80년대 소집단 운동들의 그 결성, 또 그 내세워졌던 강령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80년대 초에서 80년대 중반으로 다루는 김종길 스님의 발표가 있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선영 선생님께서는 그 여성주의 시대, 여성미술, 당시는 물론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여성미술에 대한 주체개정, 또 당시 나왔던 중요한 문헌들 속에서 여성미술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찾아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임산 선생님께서는 1985년도부터 80년대 후반으로 이제 시작됐었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담론들의 초기 형성의 과정들, 그 용어라든가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정착됐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밀하게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80년대 동양화단에서 당시 그 동양화 운동들, 수목운동, 채묵, 채색운동 이후에는 8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탈장르, 탈경계와 관련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시 중요한 미술 전문 잡지에 실린 글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80년대 동양화단의 중요한 이슈들이 대두가 됐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80년대 미술, 그 운동으로서의 80년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4분의 연구원들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 적극적인 질의 또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중미술사는 1979년부터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민중미술 15년 전이 있을 때까지 약 한 15년의 역사를 공식적으로는 민중미술의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는 그 단계별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차 시기와 2차 시기, 3차 시기 이 과정에서 저는 민중미술사에서도 대체로 밝혀진 바가 거의 없는 제1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1979년부터 85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민중미술사에서 민중미술이라고 하면 1980년대 후반에 정치운동과 결합했던 미술운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79년 역사를 수급해 보면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79년부터 85년까지의 다양한 소집단들이 창립하고
또 활동했던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85년 11월에 민족미술인 협의회가 결성되면서 이 많은 소집단들은 약칭 민미협의 소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들어가기 전에 소집단 활동들은 그러니까 민미협이라고 하는 큰 강줄기가 만들어졌을 때 80년대 전반기의 활동은 대체로 수많은 셋강들이 흘렀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셋강의 경향성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셋강의 흐름을 좀 밝혀보려고 하고요. 79년 9월에 이 두 개의 단체가 결성이 되는데요. 광주에서는 광주자유미술인 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또 서울에서는 현실과 발언이라는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이 둘 모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그 반성과 성찰과 또 비판, 대안을 제시하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1970년대 한국 미술에 대한 이제 비판적 성찰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색조 중심의 이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미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과 발언의 주요 그 창립 목표였다면 광주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 70년대 후반에 그런 그 유사한 그 성찰은 있었지만 1980년 5월 광주를 겪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유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그들은 민족, 민속, 민중 이런 그 개념어들을 가장 먼저 사유했고 그런 관점에서 그 외래 미술에 대한 그 반성, 성찰이 더 현실과 발언보다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동덕미술관 개관, 관우미술관 개관이 이런 그 공간 개관들이 연표에 짧게 나올 텐데요. 1977년 그 아람문화회관 개관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동덕미술관 개관, 관우미술관 개관 이런 공간들은 당시에 이제 주요 그 80년대 전반기에 몇 개의 공간이 더 탄생하게 되는데 지금은 대안공간 혹은 신생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전시했던 공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공간들도 중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드린 크게 이제 두 개의 강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강들이 있었지만 그 색강들이 모여서 크게 줄기를 두 줄기를 가지게 되고 큰 두 줄기가 1984년에 이제 백오인에 의한 삶의 미술전이라는 전시로 통합이 되고 또 서울미술 공동체가 또 탄생을 하고 1985년에 한국미술 20대 힘전 전시가 기획될 때는 이런 많은 그 계열의 소집단 활동들이 하나로 모여드는 그런 과정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두 줄기라고 함은 이것을 그 이론적으로 정리한 분은 지금까지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최엘 그리고 라원식 두 분의 평론가인데요. 비판적 형상주의 혹은 비판적 현실주의라고 부르는 한 그룹과 크게 큰 줄기가 있고 하나는 민중적 현실주의라고 구분하는 경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판적 형상주의나 비판적 현실주의 계열은 주로 현실과 발언으로부터 비롯되는데요. 1982년에 임술련 그리고 1982년에 한국현대미술모색전 그리고 82년에 젊은 의식전 83년에 시대정신전 이런 그 전시이긴 하지만 그룹 성격을 가졌던 기획전과 또 다수의 그 소그룹들이 이 경향에 속합니다. 반면 민중적 현실주의는 그러니까 앞에 그런 비판적 현실주의나 비판적 형상주의 계열은 주로 80년, 70년대 한국 미술 상황에 대한 또 외래 미술의 유입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셌다면 민중적 현실주의를 주창했던 그룹은 크게 이제 광저협과 광주 자유미술인 협의회와 미술동인 두롱의 경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그 광주에서는 이 광주 민중항쟁을 겪게 됐고 서울에서는 이게 두롱 출신들은
1980년 서울의 봄에 참여했던 청년 예술가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민주화 운동과 결합한 청년 세대가 대체로 민중적 현실주의 경향을 좀 드러내는 이런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배포해드린 이 문건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쪽 제일 하단만 보고 PT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에 미술평론가 라온식 선생이 여러 주제로 구분하는 민중미술사 전체를 그 미술세계 잡지에 연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크게 4가지 경향으로 80년대 민중미술을 정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적 현실주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 발언, 임술련, 10월 모임, 85년에 여성주의 그룹으로 탄생하는 10월 모임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중적 현실주의 계열인데, 그 두런과 광자협과 광자협의 또 그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과 놀이, 또 가능패, 또 서미공, 또 수원의 나눔, 인천의 객꽃, 안양의 우리 그림과 같은 그룹을 민중적 현실주의 계열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계급 현실주의 계열로 보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소집단들입니다. 예컨대 그림패 엉겅퀴라든지 노동미술진흥단 그 걸개그림패 둥지라든지 또 노동미술위원회와 같은 집단들을 노동계급 현실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변혁적 현실주의인데 당파적 현실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87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 한국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는 그 일명 사구체 논쟁이 발화가 되는데요. 이 사구체 논쟁과 미술 활동이 결합하면서 그 예술에 있어서 변혁성, 당파성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노동자 문화예술 운동연합 미술분과라든지 그 미비연 미술비평연구회라든지 뭐 이런 그 부분들을 거기에 봤습니다. 하나를 더 꼽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민족미술인협의회 민미협에서 그 민미련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홍성담, 최열 중심으로 한 전국 민족미술운동연합인데, 이 경우는 이제 자주적 현실주의라는 이제 그룹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1980년대 그 소집단, 그러니까 민중미술사는 사실은 하나의 경향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그 미학적 개파성을 가지고 있고 또 경향성도 가지고 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작품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특히 이 일기에 해당하는 79년부터 85년까지 흐름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딱딱하겠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에 이 작가들 이름을 조금씩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봐야만 이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는 이제 홍성담, 김사나, 최열, 이영채 등과 같은 작가들이 광주에서 탄생했는데 이들은 주로 70년대 민청학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황성영, 김지하가 주로 광주, 목포 계열이어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았고요. 현실과 발언은 신체제라든지 12월이라든지 제3그룹의 소집단 활동들이 해체 모여하면서 80년대 후반에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결성과 창립자는 좀 그 인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79년에 결성될 때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손장섭, 김경인과 같은 분이 제3그룹의 리더였습니다. 제3그룹의 김경인 작가가 이 현실과 발언이 태동할 때 성환경 선생의 요청을 받아서 제3그룹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을 일부 현발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깁니다. 창립전에서는 이제 김경인 작가는 빠지게 됩니다. 80년 7월에 그 광주에서는 원래 창립전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5월에 그 광주항쟁이 생겼기 때문에 7월에 그 광주 나주에 있는 남평 드들강변에 가서 야외 작품전으로 창립전을 하는데 이것이 5월 그 죽은 자들을 위무하는 십김굿 형태로 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그 매우 그 중요한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들의 그 창립 선언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래서 공동체적 신명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학적 개념으로서 신명은 이때 처음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부터 이제 미술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최민아 작가의 시민이라는 작품이 철거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민중미술 그룹에서 계열에서 다소 잊혀졌던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횡단 같은 그룹입니다. 김진열, 장서원, 하면식과 같은 이런 그 작가들이 횡단 그룹을 만들었고 창립을 했고, 차후에 보면 이제 김진열 같은 작가는 더 적극적으로 민중미술 계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창립전 당시에는 꼭 민중미술 계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사로 우리가 살펴하게 되기 때문에 횡단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월에 현실과 바른 창립전이 지금 그 요 앞에 있는 문화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렸는데, 당국의 당일날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전시가 거부가 되면서 당일만 촛불 전시로 끝나게 되고, 11월에 다시 동산방 화랑에서 재창립전을 하게 됩니다. 출품 작가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제1회 2000년 회라는 전시도 매우 중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신경호, 이목상, 홍성담, 최열, 이금표, 조진호, 황지영, 박석규, 홍승모 이런 작가들이 참여하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발과 또 광자협과 또 임술련으로 참여하는 작가 그룹이 여기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11월 맨 하단에 보면 다무그룹이라고 나옵니다. 이 다무그룹은 중앙대 출신 작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작가들이 1981년에 겨울 대성리전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작가들이고, 이 겨울 대성리의 일부 작가들이 이제 민중미술 계열로 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1981년에 타라 창립전이 있었습니다. 타블라 라사라고 해서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는 석판이라는 뜻인데, 각각의 개인의 예술 창작 활동에 훨씬 더 주목했던 이 그룹인데, 이 타라도 매우 주목해봐야 될 그룹이고요. 그리고 81년에 세구상화 11인전, 이때 그 새로운 미술 계열에서는 민중미술이라는 말보다는 81년에는 새구상화, 신구상화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신구상 계열 혹은 신형상 계열이라는 명칭이 민중미술이라는 말은 83년쯤 돼야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 그 새구상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10월에 서울미술관이 개관하게 되는데, 이 서울미술관에서 프랑스 신구상전을 또 기획한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2년이 되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그룹 활동들이 더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국에서 김정원, 신경호, 이목상, 홍성담, 김경희, 강광 작가를 불온 작가로 지명을 해서 연행하기도 하고 각서를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1년 작가들 중에서 문제작가전은 이제 서울미술관이 매년 개최하게 되는데, 이 전시도 매우 중요한 전시입니다. 김경인, 김정은, 심정수, 이목상, 제3그룹의 김경인과 그 다음에 이제 현발 자매했던 작가들이 문제작가전으로 처음 선정이 됐고요. 또 그 비판적 현실주의 계열에서 그 현발을 잇는 중요한 기획전이 이 젊은 의식전입니다. 창립영혼을 보시면 강요배, 강용대 이런 작가들이 나오죠. 또 권칠인, 김보중, 김진열, 김학연, 앞에 보셨던 김진열 작가는 횡단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재동, 박홍순, 손기환, 박홍순은 그 임술련으로 참여하고요. 손기환은 나중에 그 실천 그룹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상호와 그 이흥덕 이런 작가들은 나중에 이제 목판 모임에 또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의식전에 참여했던 청년 작가들이 이 이후에 다양한 또 소집단으로 계파를 형성하면서 이제 경향성을 달리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현발은 계속 매년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또 분단과 통일 문제를 다뤘던 마루조각회, 서울대 출신의 마루조각회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요. 의식의 정직성 그 소리전은 다무그룹과 전계, 타라, 횡단그룹의 연합전이었습니다. 이런 연합전 성격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형상에 대한, 새로운 그 현실주의에 대한 감각들을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기획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82년 9월에 두롱이 결성이 됐지만 창립전은 2년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2년 10월에 임술련 98,992에서가 전체 이름입니다. 임술련의 전체 이름은 가장 그 소집단에서 긴데요. 창립전이 서울 독수미술관에서 있었습니다. 황재영, 박흥선, 송창, 이종구, 이명복, 전준엽, 천강호 7명이 참여했고, 조선대와 중앙대 출신 작가들이었습니다. 이 작가들은 1970년대 후반에 극사실주의의 등장과 함께 그러니까 주관적 극사실주의의 어떤 경향성을 다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어떤 그 사실 극사실주의라기보다는 그 한국의 현실을 자기 예술가적 주관에 따라서 훨씬 더 주관성을 더 넣어서 그리는 작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임술련 작가들이고 현실에 대한 첨예한 어떤 그 리얼리티를 담보하기 위해서 직접 현실 속으로
투여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노동자를 그리면 대상으로서 노동자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탄광의 노동자가 돼서 노동자의 땀을 흘리면서 그들을 그려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리얼리티 자체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어떤 의식을 드러내는 작가들이 임술련입니다. 12월에 인간전이 있었고요. 1983년에 제3미술관이 등장합니다. 그 젊은 의식전 두 번째가 있었고요. 그리고 3월에 보면 실천그룹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발, 광자엽, 임술련, 두롱과 같은 중요 그룹 외에는 횡단이나 실천이나 또는 시대정신과 같은 그룹을 잘 알지 못하는데 3월에 실천그룹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손기환, 이규민, 이명준, 이상호, 이섭, 이재영, 조성식, 손기환이 주요 이제 리더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서울의 봄전이 있었고요. 청년미술관이 또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기획전이 1983년 4월에 시대정신전입니다. 문영태, 박건 두 명의 그 기획위원회에 의해서 시대정신전 창립회원이 만들어지고 또 전시까지 있었습니다. 그 시대정신전은 이 전시를 기록한 무쿠지를 또 발간하게 되는데요. 1호가 84년, 85년, 86년, 그러니까 1호, 2호, 3호 세 권의 책을 기획해서 발간합니다. 이 시대정신전 무쿠지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기록물입니다. 그 전북에서 땅전, 그리고 11월에 두렁 민속교실이 만들어지는데 애옥의 소극장 관련 자료는 이 문건에 자세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애옥의 소극장이 이제 두렁을 중심으로 한 특히 그 연희단의 창립을 주도한 매우 중요한 그 공간이 지금으로 치면 좀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대안성을 가진 공간이 애옥의 소극장이었습니다. 84년에 경인미술관에서 이제 미술동인 두렁이 창립하게 되죠. 이 두렁의 창립은 이 초기 민중미학을 이론적으로 견인했던 매우 중요한 그룹입니다. 아까 비판적 현실주의나 비판적 형상주의 계열은 주로 전시공간, 그러니까 전시장 미술로서의 민중성을 담보했다면 광자엽이나 두렁의 경우에는 현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전 당시에는 전시를 했지만 창립전 이후에 이들의 활동을 보면 주로 노동 현장으로 아예 들어가서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미술. 그래서 작가주의로서 자기 개인의 미술 활동보다는 협동 창작이나 공동 창작을 우선시했던 매우 중요한 민중미술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창했던 게 6월에 산미술이 기록한 그 두렁의 무쿠지예요. 산미술, 시대정신 이런 게 출간이 됐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큰 물줄기가 모여든 것이 이 6월에 105인의 작가에 의한 삶의 미술전이었습니다. 관음미술관, 제3미술관, 아람문화회관 이 세 곳에서 펼쳐진 105명의 작가들의 작품은 그야말로 이제 그 85년 이렇게 민미업으로 창립되어 가는 과정에 여러 계열의 작가들이 모여든 매우 중요한 전시였습니다. 참고할 것은 이 연대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83년에 미술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미술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1984년에 9월에 서울미술 공동체가 결성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는데요. 서울미술 공동체는 작가 개인의 결합체가 아니라 여러 소집단들이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만든 특이한 형태의 그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84년 11월에 이제 푸른 깃발전이 한강미술관에 있었는데 이 7월에 보면 한강미술관이 개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강미술관 개관이 80년대 중반에 개관하게 되는데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특이하게도 한강 계열이라고 하는 독특한 또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는 중요한 이제 전시 공간이 한강미술관입니다. 이쪽은 주로 형상 계열이라고 본인들 스스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한강 계열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공간이고 또 여기 그 출신 작가들이 특히 이제 기획자로서 활동했던 장경호와 같은 작가들 이제 작가이자 기획자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85년에 이제 노동 그 현장 미술전이 두렁이에서 기획이 되고요. 홍성담의 그 5월 판화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게 탈취되고 억압을 받는데 이 대동세상도 5월 판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5년이 되면 전반기 미술운동에 대한 정리가 되는 이런 출판물들이 많이 기획이 돼요. 민중미술의 논리와 전망, 원동석 선생님 책이고요. 현실과 발언, 새로운 미술운동을 위하여가 앞에 그 제목으로 다시 붙어 있습니다. 현실과 발언. 그리고 두렁이에서 기획된 민중미술. 그러니까
초기의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런과 광자역, 특히 민속과 민족미학을 궁구했던 그룹들에 의해서 그 정의되어졌던 것이 민중미술입니다. 그래서 초기 민중미술 이 공동체 출간된 민중미술 편집 후기에 보면 그 현실과 발언이나 임술련을 배제했는데 왜 우리가 그 계열을 배제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편집 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미술 운동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비판적 현실주의, 비판적 형상주의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여기에 실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85년에 민미협이 창립되고 현발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임술련도 참여하게 되면서 크게 이제 민중미술 역사에 이 파트가 전사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7월에 한국미술 20대 힘전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 20대 힘전을 기획한 것이 서울미술 공동체였고요. 이와 관련된 많은 이제 기록물들은 지금까지도 이제 이때 그 간사로 활동했던 류영복 작가가 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전이 제가 전시 개막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작품들이 탈취가 되고 경찰들에서 작가들이 연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배고인의 그 삶의 미술전에 참여했던 수없이 많은 작가들이 대책위를 꾸리고 이렇게 미술가들이 탄압받는 거에 대한 이제 어떤 저항으로서 작가들이 이제 그 집중적인 논의들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11월에 민족미술이 결성이 있는데 이제 9월, 10월 거치면서 다양한 논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합체 성격이 그러니까 소집단을 다 해체하고 모이자가 아니라 소집단 운동을 하지만 이 큰 연합적 성격의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다 이제 그 수유리의 아카데미아 하우스에서 맨날 며칠에 걸려서 이제 밤샘 토론을 거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민미협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85년 10월에는 시월 모임 그 한국 최초의 여성주의 미술 전시라고 할 수 있죠. 작가들 윤성남, 김인순, 김진숙에 의한 시월 모임전이 첫 창립전이 있었고 86년에 반에서 하나로라는 전시를 통해서 이제 여성주의 미학을 이제 크게 화제를 일으키는 이제 전시가 기획이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민미협이 기획한 80년대 미술 대표작품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85년에 광자협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시각매체연구소를 별도로 또 결성을 하게 되는데 광자협은 해소와 새로운 이름의 결성, 또 일과 누리, 뭐 시각매체연구소, 나중에 민미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1991년에 민미련이 공식 해체될 때까지 이 시각매체연구소의 활동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홍성담, 백은일, 정성구, 홍성담, 홍성민, 박광수, 이상호, 전정호, 전상보, 최열이 구성이 됐습니다. 광자협은 이제 초기 자료는 저희가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야외 시킹구 자료는 남아 있는 게 거의 없고요. 예컨대 이런 제1선언문이 80년 7월에 그러니까 시킹구를 하면서 했던 그 선언문은 현재 남아 있지만 이미지 자료는 찾아볼 수는 없고 81년 12월에 광주 미술인회 이름으로 야외 작품제를 했던 이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축은 뭐 홍성담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5월 판화들입니다. 그 신명과 관련된 중요한 그 개념어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규명할 것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삶이 담겨진 문화의 본질인 것이다. 생생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담긴 본질을 어떻게 추출하여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맨 밑에 문장을 보면 이러한 신명이야말로 현대예술이 잃어버린 예술 본래의 것이었으며 집단적 신명은 바로 잠재된 우리 시대의 문화 역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단적 신명, 공동체적 신명을 주창하는데 이런 그 문장을 동일하게 주창했던 그룹이 미술동인 두렁이었습니다. 5월 판화를 보시고 계시고요. 80년대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이제 홍성담에서 전 세계로 그 5월을 증언하는 작업으로서의 이런 5월 판화들이 다소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각매체연구소에 의해서 이런 이제 걸개 그림들이 많이 제작이 됐고요. 특히 민족해방운동사는 80년대 후반에 전국에서 그려졌고 이게 89년 평양의 그 세계 축전에 청년 세계 축전에 이제 보내져서 홍성담 최월 작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구속되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현실과 발언은 현실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되는데요. 1969년 10월에 현실동인 제1선언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김지하가 썼고요. 29회.
현실동인전은 불발됐습니다. 그러니까 4.19 1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대생 4명이 준비를 했고 3명이 직접 또 작품을 제작까지 해서 나중에 불발된 걸 기록에 남겼는데 오경환, 임세택 그리고 오윤이 그린 200호 사이즈의 그림과 3일 밤낮을 200장 그지 300장 정도로 쓴 그 제1선언문을 작성을 해서 이제 조그만 그 책자로 묶어내서 남깁니다. 이걸 스터디한 게 광자협과 현실 두 군데였고요. 그 과정에서 오유는 현실과 발언에 또 직접 참여했습니다. 현발은 이런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한국적 현실에 대한 그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개최될 때 당시에 전기가 이게 운영위가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촛불을 켜고 창립전을 하루 그날 당일만 했던 장면입니다. 현실과 발언 멤버들이고요. 30주년 때. 그래서 촛불 전시로 끝난 민중미술전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구상화와 관련된 이제 기획들이 그 당시 개간미술에서 이렇게 기획이 됐는데 김정헌, 오해창, 이상국, 이청훈, 이목상, 민정기 이런 작가 노원이 이런 작가 대부분 현실과 발언 멤버들이고 현실과 발언의 그런 미학이 초기에는 이런 그 신구상, 신형상에 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평문이 이제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차수 때 좀 더 그 깊이 있게 발표하려고 합니다. 삶의 진실에 들어가서는 새 구상, 새 구상에 대한 이제 개념을 김윤수 선생이 제시하기도 하고요. 미술관의 현실을 외면해 또 되는가? 최민 선생입니다. 작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보경, 최민 선생이 이런 대담도 나옵니다. 새로운 형상, 무엇을 위한 형상인가? 그래서 초기에 이런 새로운 형상, 신형상, 신구상 이런 논의가 집중적으로 또 펼쳐졌고 이 이후에 이제 미술평론가들도 이런 계열에 따라서 각자의 주장을 달리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작가, 노원희, 신학철, 이목상, 강요배.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쭉 보면서 보겠습니다. 민정기 선생이고요. 이분들이 또 했던 거고 심정수 선생 유일하게 이제 조각을 담당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80년대 민중미술에서 이제 조각 회화는 굉장히 많지만 조각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심정수 선생님이 아주 탁월한 이런 미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임술련 작가들은 이제 82년 창립 당시가 임술련이었어요. 임술련 해 자체가 임술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98,992라는 숫자는 당시 그 우리나라 총 면적을 뜻해요. 그래서 이 임술련 98,992에서라는 단체 이름의 성격은 지금 여기에서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출발한다라는 뜻입니다. 임술련 회원들이고요. 창립 당시에 왼쪽부터 이명복, 청광호, 이종구, 박홍순, 전준엽, 송창, 황지영 작가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 다음 매년 기획전을 하면서 새로운 멤버들을 초대해서 인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 중심을 이뤘던 7명의 작가들이고요. 전준엽 작가가 중요한 활동이었던 리더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당시 창립전 리플렛이고요. 미술지에서 아주 주목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 보시면 그 20대 중후반의 작가들이었고 이 모임을 만들 때 중앙대와 조선대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았다고 그래요. 서로 각자가. 그래서 첫 전시로 200호 사이즈의 큰 사이즈의 아주 리얼리티가 굉장히 높은 작업을 선보여서 그 현실과 발언 선배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작가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룬 현실은 동두천 미군기지라든지 또는 뭐 양궁주 문제라든지 또는 실업자 문제라든지 이런 주관적 어떤 우리 현실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관적 극사실주의를 초기에 따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권용현, 박홍순, 송주섭, 송창의 작업이고요. 여기 난지도 풍경의 초기, 이명복, 여기 동두천 미군기지를 그린 겁니다. 이종구, 이제 여기 강남 개발 문제를 다뤘던 작업이고요. 조진호, 청광호, 황재영 작가는 82년 창립전 하고 바로 그 강원도 태백에 탄광촌 노동자가 돼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종구도 자신의 고향이 이제 서산 오지리에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 혹은 그 고향 사람들을 그리는데 캔버스가 아닌 뭐 쌀푸대라든지 또는 비료푸대라든지 뭐 이런 그 리얼리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했고 첫 전시를 자신의 그
초등학교 교정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 황제영의 노동자, 월급 봉투에 그린 겁니다. 그래서 리얼리티를 그릴 때 그림의 소재가 되는 것과 그걸 표현하는 매체 자체도 리얼리티를 담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작가들입니다. 두롱은 병든 미술에서 산미술로, 이때 산미술이 산미학, 산그림, 산미술론 이런 것들을 주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어떤 우리 세태를 비판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그 어떤 민족성, 민속성, 어떤 그런 미학적 특질성을 좀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예우계 소극장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창립 예행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탈패, 민화 여러 계열의 이제 동아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롱을 창립시켰던 멤버들은 홍익대 탈패 출신이었습니다. 이 경인미술관에서 있었던 창립전 당시의 모습인데요. 왼쪽에 보면 직위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만 만사지 동학의 21자 주문인데 이런 그러니까 우리 것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이런 동학에 대한 이렇게 애착과 또 동학 그 19세기의 어떤 민족 사상을 미학으로 전유하려고 했던 태도도 볼 수가 있고 뒤에 있는 것이 만상천하라고 하는 걸개 그림입니다. 그래서 걸개 그림을 초기에 제안했던 그룹이 미술동인 두롱입니다. 김봉준 그리고 이런 이제 작업들이 걸개 그림 초기 걸개 그림 그러니까 감로도에서 불화에서 변형한 그 걸개 그림들이 만들어지고요. 산 그림 이게 이제 그들의 무쿠지입니다. 탈패 출신이라서 이제 이런 탈놀이도 많이 했습니다. 산 그림을 위하여가 일종의 산미술 미학론이고요. 이 책에는 이런 그 녹두장군 전봉준의 얼굴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그 민족미학에 대한 탐색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그냥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84년 두롱의 파나달력이고요. 그리고 시대정신 무쿠지 84년 제1호입니다. 보시면 이때 이제 민중미술 운동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83년에 처음 쓰고 84년에 공식화된 개념이 민중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5년에 이런 을충년 미술대동단체를 통해서 서울미술공동체의 활동이 좀 두드러졌고요. 이게 20대의 힘전 리플렛입니다. 이 전시가 탄압을 받으면서 이제 민중미술사라고 하는 역사에서 민미협의 출현을 견인했던 매우 중요한 전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여기서 이제 이일 선생님이 나오죠. 이일과 성한경 선생님의 대담이고요. 미술운동을 분석하는 민중미술 대토론회 85년 8월이죠. 그러니까 대토론을 통해서 민미협을 이제 견인하는 토론회가 이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가 이때 11월 22일 날 백인회관에서 있었고요. 창립총회 사진입니다. 86년 그림마당 민이 또 만들어지고 이제 활동 공간이 만들어지죠. 민족미술이라는 그 타블로이드판 뉴스레터가 또 창간됩니다. 또 시민판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묶은 책이 발간이 되고 오인입니다. 86년에 이제 작고했습니다. 민중미술신에서 가장 먼저 작고한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번져나가는데요. 정릉에 이건 신촌벽화인데 이거 지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촌벽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86년에 여성주의 그룹 10월에 반에서 하나로라는 전시이고 이 전시가 첫 여성주의 전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김인순, 김진숙, 윤성남입니다. 그들의 초기 반에서 하나로 출품작 윤성남 작품, 김진숙 작품, 김인순 작품입니다. 그리고 좀 서서 있는 분이 김인순 선생인데요. 이제 걸개 그림의 둥지를 만들어서 후배 작가들과 걸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들. 이것도 둥지의 작품이고요. 또 한여리나 살려내라 이제 1987년에 이제 육시방전을 겪으면서 이제 걸개 그림이 이런 그 대중 집회 현장에 서게 되는 매우 중요한 현장 미학으로서 등장할 때 첫 작품이 이 작품이고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 걸렸고요. 오늘 토론자로 오신 그 최금수 선생이 아마 그 이때 연세대 만화사랑패와 함께 참여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민아 선생이 그렸던 걸개 그림이고요. 민족해방운동사의 한 장면입니다. 서울미술공동체가 이제 기획하고 정리했던 정치화 미술전, 민미협 주최 반고문전, 이 90년, 91년 반고문전 이제 기획들이 있었습니다. 안양 그린힐 화재 사건과 관련된 작품이고요. 그리고 86년 이후에 이제 민미협 내에서 여성분과가 기획한 여성과 현실전, 중요한 이제 여성주의 전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년 민중미술 토론회가 개최됐고요.
터가리와 같은 이런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런 새로운 소집단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고 80년대 후반에 되면 민중판화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기획전들이 만들어집니다. 최병수의 전시 걸개 그림이고요. 네, 민족해방운동사가 탄압받고 난 이제 기록물이 이런 문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건들은 그 슬라이드로 그 평양에 가게 됐고 만수대 창작단에 의해서 다시 그게 재제작돼서 평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탈취됐던 그 것과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들에서 기록된 책 문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